24년 5월 11일 타로카드와 불교명상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불교명상 좀 했죠? 그 불교에 대해서 화엄경, 그죠? 조금씩 했어요. 그러니까 타로카드하고 불교하고 연관되는 게 그 선제동자의 화엄경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죠? 화엄경. 이 화엄경이 뭐예요?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선지식.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구도 과정이 바로 그 화엄경의 백미예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타로 카드는 22장이라고 하는 메이저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월드까지 22장의 카드가 영웅의 길을 여행하듯이 개성화정을 하듯이 또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하 드라마거든요. 우주가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큰 바다가 강이 흘러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22장의 필름이 연출되듯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아련하듯이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거를 우리는 타로 카드에서도 볼 수 있고 불교 명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게 바로 저 우주를 하나의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죠? 우주라는 게 뭐냐?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 그죠? 유니버스. 시 이제 서사. 그죠? 대서사시. 그죠? 하나의 주인공이 있고 캐릭터가 우주를 여행하는 그 하나의 그 영국을 우리는 우주라 그래요. 우주에는 주인공이 있는 거죠. 이제 주인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은 이제 숙지하셨으니까 자, 왕과 나라는 것은 이제 항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월드 카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많은 여정을 통해서 월드로 종착이 돼요. 이거 뭐예요? 나그네. 바보죠. 바보가 많은 여행을 통해서 월드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뭐 불국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엄청난 여행 그때 만행을 하는 거죠. 이제 만행. 영웅의 길. 개성화가죠. 이걸 겪어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죠? 월드카드 아시죠? 모르시는 분. 응? 월드카드. 이거죠. 그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이게 쉬우냐고요. 그죠? 월드로 가는 게. 나그네가 월드까지 가면 끝나요. 그리고 이 여자가 왕이에요. 왕. 여왕. 응? 어떤 교리에서는 종교에서는 여왕. 그죠? 또는 여상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왕. 그죠? 여왕.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천 시대의 임금이에요. 또 왕이라고. 그죠? 왕. 근데 저거를 우주의 한 주인공이 저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너무 왜소화시키면 안 돼요. 누구나 나라고 하는 누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밑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라인이라고 기저에 이 자신의 공부의 맨 밑바닥에 나는 왕인데 어떻게 벌 받아서 인간계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왕 노릇을 못하고 이제 살고 있다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타로나 이 역학 불교 공부를 통해서 왕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시 내가 그 귀환하는 거예요. 왕의 귀환. 그러니까 복명하는 거죠. 복명.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우주의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분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선생님들도 누구나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든 왕이 되든. 그래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은 내면의 자성불, 붓다다. 나는 인격으로서의 에고다. 에고가, 나는 에고야. 나는 잘났고 자존심 있고 긍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의식이 있어. 주인이야 나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에고예요. 근데 이 에고가 왕으로 등극하면 굳이 내가 나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으며 굳이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왕으로 모시니까. 에고가 정화되어서 사라지면 참나는 깨어나고 그 속으로 녹아든다. 즉 에고가 정화되면서 사라지면서 참나 속으로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태극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셀프야. 여기가 에고고 에고가 이렇게 녹아드는 거예요. 여기가 통합되는 거죠. 태극이 통합돼서 에고하고 참나가 하나가 되면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이게 왕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에고는 욕심, 나, 이기적인 나 이런 걸 뜻한다 이거지. 그죠? 40살까지는 에고를 키우고 41살부터 80살까지는 에고를 소멸시키고 참나를 깨어낸다. 즉 80살 때는 이제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죠? 완성. 이게 바로 개성화 과정이고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태어나서 세속에서 아둥바둥 걸면서 살다가 세속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순수한 세계로 정진해 나가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 그죠? 첫 40살까지는 세속에서 살고 에고를 키우면서 41살부터는 이제 구도자가 돼가지고 보살심, 도 닦는 마음을 내서 80살까지 에고를 소멸시키면서 참나를 깨어내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은 뭐예요? 영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 주세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 자,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알겠죠? 내가 세속에서 태어나서 세속을 살다가 이제 정신세계 영성세계 공부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개성화 과정이라고 그러고 영웅의 길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 얘기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응? 질문 없으면 이제 에고의 소멸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에고는 뭐예요? 아,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라는 게 나타나면은 아상입니다. 아상. 아상에 젖은 거. 사실 내가 있으면은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내세우는 순간 나가 누구냐 이거죠. 그죠? 나가. 응? 나가 누구예요?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자아들이 다중자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내가 뭘 했다 그러는 순간 안 맞는 거야. 이율배반이 생기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자아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이 몸에도 수백, 백만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응? 전생자, 까르마자, 조상자, 인연 따라 생긴 자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어디 있냐고. 없어. 무아예요. 그래서 에고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 소멸시키는 과정이 행맨이에요. 행맨. 자, 행맨을 통해서 매달려 가지고 고행을 함으로써 에고가 소멸되는 거예요. 에고는 뭐예요? 요거 그죠? 빛나죠? 에고 소멸되면.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무아로 갑니다. 머리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후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후광이 바로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선정에 든다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해야 돼. 내가 남들이 사는 거 이상으로 고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무아의 경지에 빠진다. 무아. 그죠? 후광이 빛나고 삼매가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고를 소멸시키려고 남다른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내가 당해주고 버림받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인생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힘든 경험을 하는 거를 우리는 하락의 인생을 산다 그래요. 하락의 시기. 또는 재의 시기라 그래요. 재의 시기. 재더미 속에서 부활해야 될 시기라고요. 이 사람이 고행을 해서 이게 이제 불을 놓으면은 불이 타가지고 죽어요. 화형으로. 마녀사냥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마녀사냥. 근데 불을 안 놓고 이 사람이 견디면은 어떻게 돼요? 불사조가 돼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자, 타로 카드에서 불사조 카드가 뭐죠? 바보 카드예요. 바보 카드가 불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재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돼요. 그리스도도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나오고 행맨 나오고 바보가 나오면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든 역경을 이겨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취업이 됩니다. 아시죠? 기다리던 게 성취돼서 풀려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에고, 자기가 뭔가 매달리던 게 이제 소멸되면은 풀립니다. 그럼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카드도 바로 그러한 자신의 행맨 12번 상태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저승사자예요. 기사. 그래서 13번이 나오면은 에고가 이제 종결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내면에서 작동을 못해요. 근데 태양이 떴죠, 그죠? 태양은 셀프입니다. 그리고 내면 아이가 나왔죠, 내면 아이. 그죠? 내면 아이는 8번 차크라, 8차크라예요. 그리고 셀프는 9차크라 또는 8차크라로도 보기도 해요. 8차크라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구는 붓다예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태양도 비추고 내면 아이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데스가 이제 지나감으로써 이 시절은 끝난 거야. 에고의 시절은 끝났다. 에고는 없어진다. 그리고 셀프가 떠오른다. 셀프. 참나가 떠오른다. 참나는 뭐라 그랬어요? 청정심. 그리고 에고는 뭐예요? 중생심. 중생의 막 뭐예요? 오용락, 오감각, 쾌락 이런 거에 빠져 살던 자아가 중생심의 마음이 에고인데 나 잘났고 내가 욕망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자아들 이런 자아가 바로 중생심의 자아로 에고인데 참나로 바뀌면은 태양은 뭐예요? 광명을 비춰요 안 비춰요? 비춰요 안 비춰요? 응? 비치죠? 그래서 자신의 빛을 뿜어내 가지고 보살도를 합니다. 보살도. 그리고 내면 아이는 순수해요? 좀 까졌어? 순수해요 까졌어요? 순수하죠 그죠? 순수. 순수. 그래가지고 순수한 면을 찾고 또 광명정대한 붓다의 마음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양의 마음. 그죠? 그래서 보살도를 하게 된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카드가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절제, 악마, 다 큰 인물들이 나타나. 그리고 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돼. 그래서 에고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내면 아이를 봅시다. 자, 우선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에 나오는 내면 아이예요. 이거죠. 사자. 그죠? 사자가 왜 내면 아이예요? 다스려야 될 마법에 빠진 왕자예요. 마법에 빠진 걸린 마법에 빠진 왕자. 자, 미녀가 치유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미녀가 치유해줘야지 그죠? 치유해야죠. 치유해야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요 왕자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백마처럼 이렇게 또 보살도로 하고. 그래서 요것도 내면 아이, 요것도 내면 아이, 요것도 내면 아이, 요것도 그죠? 바보, 나그네. 그래서 내면 아이를 이렇게 타로카드에서 묘사해 놨죠. 내면 아이가 나오면은 굉장히 뭐예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수. 그죠? 좀 아이 같고, 응?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면 아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면 순수한 내면 아이는 누가 지켜줘요? 보살들이 지켜주죠. 그죠? 뭐 붓다가 지켜주든 붓다가 지켜주든 보살이 지켜주든.
불보살들이 부처하고 보살이 지켜봐 주죠. 그러면 순수 내면 아이는 타력이에요, 자력이에요?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응? 자력. 자력이 어린아이가 힘이 없잖아. 그죠? 순수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어떤 여인이나 아버지나 주변의 인물들, 불보살들이 돌봐주죠, 그죠? 아이니까, 순수하니까. 그래서 타력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순수하니까. 얘가 힘이 없어. 그죠? 얘도 그렇고. 그냥 방황하는 애고, 얘도 그냥 말에 타 있는 애고, 사자도 지금 불평불만이 많고, 자기가 마법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면아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 공부를 못해요. 저 내면아이가 그 어둠 속에 있거나 닫혀 있으면은, 이제 마음 속에 갇혀 있으면은, 이런 경우, 내면아이가 갇혀 있는 거야. 그죠?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되지만, 뭔가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이거는 내면아이가 각성되고 있는 거, 각성. 그죠? 이건 확실히 각성됐죠. 그죠? 이건 내면아이.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8번 차크라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내면아이가 각성된 거는 그 사람이 영적인 힘, 영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통이 열렸다. 영통. 그죠? 영통이 열렸다. 뭔가 통한다. 신기가 있다. 이런 것도 됩니다. 신기. 그래서 내면아이가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응? 빌려줘, 안 빌려줘? 내면아이 있는 사람들. 빌려주겠. 빌려주겠지, 그죠? 그걸 아시. 자, 심볼론에서 한번 봅시다. 심볼론에서 내면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이? 있죠? 그죠? 네. 이거 말을 안 듣고 있고, 울고 있고, 여기 같이 공유해야 돼 있고, 버려지고 있고, 또 조그만 아이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면아이가 있다, 이거. 그래서 내면아이가 나오면은, 이거야 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나머지 애들은 다 말 잘 듣는 애들이죠. 이건 오히려 버림을 받는 거고. 이런 카드는 어떨 때 나오냐면, 젊었을 때 오디푸스가 발이 찔린 상태로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을 때, 그때 이렇게 버림받을 때 나오고.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입양을 하거나 또 말 안 듣는 애가 땡깡 부릴 때,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의 분리 과정을 겪을 때, 분리. 이게 분리가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성화정이라고 전체 무리에서 하나가 나가. 그리고 얘가 고생을 죽도록 해. 그래서 나중에 백조가 돼. 뭐예요? 무슨 동화예요? 미운? 미운 오리 새끼. 미운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요게 바로 개성화정이에요. 무리 틈에서 벗어나와서 혼자 고양이한테 도망다니고 사냥꾼한테 도망다니고 막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못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백조가 되죠. 가장 아름다운 백조. 아름다운 백조가 됩니다. 이게 개성화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내면아이가 있는 사람만 이게 돼요.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면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싫어하는데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아이 같은 성향이 있으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싫어해도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정도. 자, 영웅의 여정. 대성화 과정이죠. 대성화. 대성화라는 건 뭐냐?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나가 되는 과정. 천산천하 유아독자. 나로서 홀로서기가 되는 게 개성 과정이고, 그게 영웅의 여정이에요. 왕의 길이 있고 현자의 길이 있어. 자, 용기를 가지고 진실하게 악영과 싸워서 이기는 영웅의 길이 있고, 자, 이거 악영과 싸우는 건 뭐예요? 욕망, 그림자. 그죠? 이런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영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를 가지고 참아서 악연을 이겨내, 감내하는 거야. 싸우지 않고.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야, 당하면서. 그건 현자가 되는 거지. 지혜를 기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크게 대별된다. 그죠?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왕의 길을 우리는 주로 뭐예요? 탐구하는 게 바로 영웅의 여정이야. 대성화정이라고. 자, 옛날 89년도 당시 제가 이게 30 몇 년 전이에요. 응?
35년, 그죠?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즐겼던 게임인데, 여기 선생님들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 왕자라는 PC 게임이에요. PC. 닌텐도에도 나오고, 뭐, PC 게임 뭐 그런 건데. 술탄이라고 하는 아랍의 그 이슬람, 그쪽의 왕, 그 술탄이라 그래요. 술탄이 없을 때, 그 밑에 있던 마법사가, 그, 술탄의 부하죠. 제퍼라는 마법사가, 철권을 흔들어. 독재적 철권. 그러니까 뭐예요? 강경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탄이 왕인데 왕이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밑에 있던 마법사가 그 마법사예요, 흑마법사예요? 이렇게 되면 흑이에요, 마법이에요? 흑이야. 흑마법사가 자파가 이 왕의 공주를 데리고 간가. 공주. 응? 공주. 왕의 딸 공주. 탐을 내 안 내. 자파는. 응? 나쁜 놈이니까. 탐을 내지. 결혼하자 그래. 그러니까 공주가 이런 바보 같은 공주가 어딨어. 결혼 안 하죠, 그죠? 공주가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넌 1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모래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모래시계가 이게 다 내려가면은 1시간인데 너는 죽을 것이다. 너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넌 죽을 것이다. 공주. 나하고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바꿔라 그래. 이 자파가. 그래서 여기 공주가 있죠, 그죠? 이 아름다운 공주가 자파의 그 악한 마음에 의해서 이 던전 속에 불 속에 갇혀 살아요. 그게 이제 공주가 있고 이제 이 여자를 공주를 좋아했던 남자가 있어.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이 왕자가 이 공주를 구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게임이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이렇게 끝나요. 그 이 자파를 죽이고 페르시아 왕자가 그리고 공주를 구해내. 그래서 끝나요. 그럼 이거는 전통 그 옛날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 또는 사극에 나오는 얘기 어떤 무용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 정유 선생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다 영웅의 길 대성화 과정이에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페르시아 왕자 너무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만든 게임이야. 전 세계가 열광했어,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다 좋잖아요, 그죠?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왕자가 돼가지고 공주를 구하는 게 게임의 제목이니까 다 열이 나가지고 그거 하냐고 정신없었지. 페르시아의 술탄이 원정을 나간 사이 대제상 그랜드 비주얼, 이건 마법사라는 거예요. 대마법사 자파는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술탄이 되려 한다. 왕위의 정당성을 위해 술탄의 딸에게 자신의 왕비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 분노한 자파는 1시간의 시간을 주고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면 죽는 저주를 걸어버린다. 즉 술탄의 딸 공주가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막아선 공주의 애인 주인공 페르시아 왕자죠. 자신의 부하와 각종 함정 마법들이 지키고 있는 던전, 이 던전 아까 말한 던전 거기로 쳐들어간다. 그리고 고로 주인공을 조종하여 이렇게 나쁜 악의물을 소탕하고 공주를 구출하는 게 이 게임의 주제다. 그러니까 왕자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자가 돼가지고 공주를 구하는 게 게임이에요. 이게 개성화 과정이야. 이 13단계인가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시나리오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면은 개성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중간 8단계인가 여기서는 8스테이지에서는 갈 데가 없어. 왕자가 떨어져 가지고 딱 묶여. 동굴에서 어디로 가도 갈 수가 없는 데 있어. 한 10분인가 5분인가 아무리 작동을 해도 안 돼. 다 막혀가지고 못해. 근데 어떻게 해요? 공주가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쥐한테 줬어. 쥐들이 와서 먹었어. 그 빵 조각을. 그러니까 공주가 그걸 몰랐지. 이 쥐들이 먹고서 페르시아 왕자를 구하러 갈지. 쥐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문을 열어줘. 따따따 쏠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려. 그리고 이 왕자가 이제 작동이 돼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그 착한 마음이 쥐들을 먹여주니까 쥐들이 보온하면서 자기 왕자가 찾아오는 걸 알고 문을 열어주고 이게 탈출을 해요. 그래서 또 쳐들어가. 마지막 장면에서 자파를 죽여요. 그리고 끝나요.
좌파를 천상계에서 죽여. 좌파가 원래 그 숨어 있는데 거기 천상에 올라가서 죽여버려. 그걸 끝나. 자, 그래서 재미있나요? 응? 네. 예. 자, 원형적 성장의 길. 자,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성장을 꿈꿔요, 안 꿈꿔요? 자, 믿고, 꿈꾸죠.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도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일부러 차포 떼고 두는 거야.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장기를 이렇게 두잖아요, 상대방하고. 근데 내가 포가 있고 여기 차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없애. 요거 하나 갖고 쓰는 거야. 그럼 불구자로 태어나, 안 태어나? 능력이 없는 걸로. 태어나지, 그죠? 그래서 불구자로 태어나가지고 차포 띄고서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구자들의 삶이야. 대부분의 다 그렇진 않지만 웬만한 고수들은 까르마가 많으면은 그런 식으로 또 태어나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거의 불구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자라서도 뭐 힘들게 살았고, 어렸을 때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그 지팡이 그, 짚는 거 있잖아. 그거 디디고 학교 갔어요. 나도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았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 자, 어떤 고행을 하나? 고행의 가지를 어떤 분이 쓴 책에 나온 거, 이시스하고 이경희 선생이 쓴 책에 나온 거예요. 그 책은 7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조세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종교신화학자, 이 사람은 몇 개로 나눠요? 한 10개 이상으로 나눠요. 10단계 이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법이다, 이렇게 7개로 나눠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신용호 같은 경우는 12개로 나눌 수도 있고, 테닉은. 그리고 메이저 아르카나 몇 개예요? 22장. 2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3 선지식을 만났던 화엄경에서는 몇 명이에요? 53. 그죠? 53을 얘기를 하죠. 공부 과정으로. 그래서 12개가 될 수 있고 10단계가 될 수 있고, 저 페르스 왕자도 13단계로 되고, 그런 거예요. 다 성장의 길이 다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분리의 길이 있고 칼의 시기가 있고 야생의 시기가 있고 이런 게 거의 비슷해. 여기도 있지만 조세 캠벨이 말한 10단계도 있고 타로에도 있어요. 타로는 어떻게 있냐? 자, 분리의 길이면 이런 카드들이 다 분리되어지는 인생 시나리오의 컴포넌트야. 구성 요소라.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고,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또 서로 갈등으로 이렇게 반대를 보고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애를 버리는 경우, 또 반역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좌파가 될 수 있는 거지. 아까 페르시아 왕자에서 좌파가 왕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혼자서 떠들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 이런 분리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인간은 독립을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으로 살아야 됩니까? 응? 독립해야죠. 그렇죠.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죠. 독립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시작이에요. 알죠? 새들이 어머니 둥지에서 자랄 때, 부모 둥지에서 자랄 때는 몰라. 그러나 거기서 자신감 있게 뛰쳐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발로, 어미새가 발로 내쫓아. 그러면 떨어질 듯 하면서 악착같이 날개짓해서 날아오릅니다. 이 날개짓해서 날아오릅니다. 그죠? 이게 새가 비상함으로써 이제 대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의 삶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독립해야 된다. 이게. 독립을 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응? 뭐가 좋아? 독립하면? 응? 안 받잖아. 구속을 안 받지,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부모의 잔소리도 필요 없고, 뭔가 자유로운 게 있죠, 그죠? 근데, 자, 먹고 사는 거가 이제 문제야. 그죠? 그래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연법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꾸미고 연인을 만나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속의 삶이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형적 성장의 길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돈 벌고 연인 만나고 자식 키우고 이게 아니야. 뭐예요? 자기의 완성, 자기의 구원, 자기의 영성을 꽃피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형적 성장의 길은 세속의 힘든 역경 속에서 병행으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지, 세속하고 분리되지도 않아. 연결되면서 또 독자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원형의 성장 길이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괴롭혀 안 괴롭혀? 괴롭혀요. 시기 질투. 부모가 또 돈 벌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돈을 벌었으면 좀 나눠주라 그러고, 이렇게 다 구속을 해. 자녀들도 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이런 아픔 속에서, 고행 속에서 나의 개성화 과정을 겪어나가는 게 참다운 개성화 과정이야. 그러니까 양다리 해야 돼? 산에 가서 혼자 돛 닦아야 돼? 뭐야? 산에 가서 혼자 아니야. 양다리 해야 돼, 양다리. 형제들하고 치면서, 부모하고 치면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엉키어서 힘들면서 자기 삶을 또 나가야 되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도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암자도 잠시 갔다 와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와서 또 생활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살겠지. 그 세속적인 삶도 아니오, 이승이속이다. 승도 아니오, 또 아니다. 세속의 인간도 아니오, 승려로도 아니다. 이런 상태가 양다리야. 아시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공부가 하는 사람이고 공부가 잘 되는 길이라 이거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원형 성장의 길은 개성화정으로 승의 길로 볼 수 있지만 승의 길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차이가 있어. 그래서 힘들고 있어. 음. 자, 분리의 길이라는 건 뭐야? 독립하는 거야. 독립. 어떤 독립? 영적인 독립.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엉켜 살면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주변 인연에. 같아요. 봤죠? 그래서 독자적인 결단이나 삶을 사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피해 있는 것도 필요해요. 나름대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 형제나 부모하고 거리를 두는. 그래서 혼자 원룸,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 분리의 길에서는. 근데 이 독립이라는 건 뭐야? 내가 자주적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건데, 특히 정신적 판단, 종합적 처리 능력, 판단 처리 능력, 이성의 능력, 직관, 그런 모든 정신적인 능력과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 게 이 성장의 길이야.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는 건 뭐냐? 내가 물질이건 돈이건 연인이건, 그리고 내 부부가 되건 연인이거든, 누구든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야. 거의 안 받는다는 거야. 그게 독립이야. 완전한 독립. 이해되십니까? 응? 네. 그거를 분화라고 그래요. 꼭 알고 계세요. 분화. 나눠졌다 이거야. 누구로부터? 전체로부터. 전체 인연으로부터 이제 내가 분화됐다는 거야. 그게 분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융심리학이나 좋은 심층 심리학 책에 보면은 미분화된 인격이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뭐예요? 미분화다는 건 뭐냐? 마마보이는 미분화됐어요? 안 됐어요? 미분화됐죠. 미분화 된 거죠. 그죠? 안 된 거죠. 분화가 안 된 거죠. 미분화예요. 이게 바로 마마보이. 마마골은 마찬가지. 그래서 분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상을 이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분리의 길부터 시작해서 칼의 시기, 야생의 시기, 용의 시기,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게 분화를 이룬 사람들이 걷는 길이 바로 저 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왕이 돼버리면 내가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가 건립됐어, 안 됐어? 왕이 돼버리면. 응?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독립자로서 왕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왕까지 끝난 걸로 보지 않고 왕국까지 건립한 걸로, 내 신하와 백성들이 다 있는 걸로 해서 7번으로 끝내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라는 왕국부터 독립해가지고 분리, 칼, 야생, 용, 재, 그래서 왕이 되는 이 개성화 과정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왕국까지 되는 과정이 원형의 성장길이라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부모의 왕국으로부터 나는 분화된 거야. 신데렐라하고 그 왕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애 낳 안 낳아? 응? 신데렐라하고 왕하고 결혼하면 나오죠. 애 나오죠. 이 애가 이제 어떻게 돼? 독립을 시작하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신데렐라하고 왕자님의 부모로부터, 왕자로 이루어진 부모로부터
왕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분화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도 왕이 되고 왕국을 설립하는 거야. 저 페르시아 왕자는 결국 공주를 구하고 공주하고 결혼해 안 해? 하죠, 그죠? 그래서 왕국을 건립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왕국을. 그게 대성화 과정의 끝이야. 아시겠죠, 그죠?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근데 대성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그 세속하고 얽혀가지고 해석하는 대성화 과정이고, 진짜 붓다가 되거나 성현이 되는 거는 별도의 과정이야. 뭐 그때 여자를 취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바리공주나 그리고 이나나 여신, 이런 여신들이 개성 과정을 겪는 거는 또 여성 영웅, 또 여신이 되는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또 있어요. 다 달라. 그래서 심청이가 개성 과정을 걷는 거, 백설공주가 개성 과정을 걷는 거, 오주의 마법사의 그 주인공 도로시인가? 도로시가 개성화 과정을 걷는 거, 닐스의 모험에서 닐스가 개성화 과정을 걷는 거, 많은 여행을 통해서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왔어요 하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여도 떳떳한, 즉 누구 때문에 거위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불구자가 된 거지. 조그맣게 졌으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창피해도 들이밀면서 사랑하는 거의 살려주세요 하니까 마법이 풀려 안 풀려? 커져 안 커져? 닐스가 커져요. 마법이 풀려. 그래서 이 원형 성장의 길은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뭘 배운다? 믿음, 그리고 또 뭐예요? 희생, 또 뭐예요? 결제, 사랑. 그렇죠. 사랑이 있죠. 사랑.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게 다 버무려져서 어떻게 돼? 버무려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닐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응? 응? 마지막 심볼론 카드 마지막 장 뭐가 생겨요? 어, 영향이 생기죠, 이게. 그죠? 이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엘릭서가 생기는 거지, 이게 엘릭서. 그죠? 이게 그 닐스의 마음에, 또는 프란다스 계에서 나오는 네오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걸 얻고 죽은 거야, 네오도. 어디에서? 그 명작 있잖아. 그죠? 그 어떤 화가더라? 그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네오가 죽으면서 그 밑에서 죽는데 그 작품 이름이 뭐더라고요? 응? 아시는 분? 화가, 유명한 화가. 니을로 시작하던데. 니을. 하여튼 그 화가 그림을 보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눈을 감잖아. 프란다스 걔가 같이 가서 자기도 지쳐서 죽지. 그죠? 굉장히, 그래서 성악이 울리고 끝나잖아. 하늘로 날아가는 거. 그 단테의 신곡의 베아트리체,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 다 비슷해요. 다 결국 멋진 루벤스 장면으로 아니에요? 끝나고. 에? 그래, 루벤스. 선생님 아시네. 그래, 이 작품을 보려고 그렇게 네오가 기다리는데 죽을 때 진실성을 그 인정받고 천사의 품으로 가잖아, 죽으면서. 그죠? 이게 엘릭서를 얻어야 돼요, 저거를. 그러니까 믿음과 희생과 절제와 사랑, 이런 걸 다 버무려 가지고 만든 게 요거야, 요 성배라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지만 선생님의 영이 열려. 그리고 타로가 완전 펼쳐져 보이는 거야. 전생도 보고, 까르마도 보고, 전생 인연도 보고, 현생에 이 사람하고 얽혀있는 문제들도 더 잘 보이는 거야. 이런 공부를 해야지. 왜? 나는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가는 거고, 내담자는 이런 걸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물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담자로서 당신은 지금 현재 불리기를 겪고 있다. 칼의 길을 겪고 있다. 야생의 시기에서 실현당하고 있다. 용으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다. 지금 잿더미 속에서 부활해야 될 어떤 피닉스, 불사조 같은 지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심볼론에 불사조 있어 없어요? 심볼론에 불사조. 응? 그 불사조 있죠, 그죠? 선생님들, 그죠? 그 불사조는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카드야? 인간의 삶 속에서. 응? 어디에요? 재탄생. 그렇지, 제 시기죠. 그래서 제 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사조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죠, 그죠? 그리고 왕도 있죠, 왕. 붓다도 있고, 그리고 세속의 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왕국에 입문하는 것도 있고, 왕국이 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왕국에 건립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면은
타로 카드 뽑아보면은, 내담자 거 뽑아보면은, 그 사람들이 고민을 보면서 카드가 나온 게 어떤 종류의 카드가 나왔냐를 보고서 저 사람의 지금 자아가 뭐에 실현당하고 있고, 어느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시기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분리의 길.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나왔어. 내가 뽑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반목이 있고, 뭔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죠? 응? 자, 이렇게 하면 버려졌어, 안 버려졌어? 아이. 예.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버려졌어요. 버려졌죠, 그죠? 버려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방치되거나,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어렸을 때 그냥 그 수녀원에다가 앞에다가 문 앞에다 아기를 놓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 그죠? 그런 거. 또 남의 집 부잣집에다가 아기를 놓고 가는 경우. 그럼 부자가 키워다니는 양자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버려지는 버림의 시기에 있는데, 그게 분리의 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30년 40년 전에 소년들이 주로, 지방에 있는 소년들이 그냥 부모로부터 싸워가지고 독립하고서 서울로 막 상경하는 경우 있죠. 요 카드, 그죠? 엄마하고 싸우고서 그냥 들어가기 겁나니까 그냥 서울로 그냥 날아버렸어. 서울에 가서 구두 닦기 하면서 돈 벌고, 그 복서에 가가지고, 복싱장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분리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싸웠어. 이게 부모야. 부모가 싸우니까 어떻게 돼? 아이가 그냥 괴로워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아이라면은, 이게 아이라면, 아이가 말썽꾸러기야. 그래서 아빠한테 대들고 다시 들어가기 힘드니까 도망 나가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얘가 철부지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이런 데 빠져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리, 그런 길이 있다. 자, 칼의 시기는 뭐냐? 자, 칼은 검이죠. 싸우는 거야. 무사야. 그러면 젊은 애가 혈기가 왕성한 젊은 애들이 좀 힘자랑 해야 안 해? 힘자랑. 응? 하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칼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녔어, 애들이. 우리도 30 몇 년 전이야. 80년대니까, 80년대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칼을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칼로 해가지고 막, 칼 뺏는다고 그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피를 막 그냥 막 흘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애들이. 뭐 그런 거가 대수롭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 완전 그거 내가 보니까,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고등학교 시절 배경을 한 영화가 바로 그 80년대, 70년대, 뭐 그때 그 고등학교 시절의 삭막한 시기를 얘기한 거죠. 그때는 혈기왕성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냥 욱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칼들이 다 이제 힘자랑하고 혈기왕성할 때 이제 모험을 거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까르마로 이제 야생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저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자랑하고 힘을 쓰고 무력을 쓰고 이런 거.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맞아요? 응? 예. 자, 야생의 시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야, 이제부터 연애도 해요. 그리고 방랑도 하고, 그리고 스승을 만납니다. 혹독한 스승, 자비로운 스승. 그리고 스승의 지혜를 빌리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야생 시기는 뭐냐면 이제 실전이라 이거지. 인생은 실전이라 이거야. 실전. 이렇게 아마추어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진짜 살아야 돼. 생존을 해야 돼. 그러려면 진짜 혼자서,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하고, 또는 남자 여자건, 그리고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배워야 돼.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야생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뭔가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배워야 된다. 자, 이제 용의 시기야. 자, 스승한테 지혜를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어떤 내공을 쌓았으면은 이제 그걸 펼쳐야 돼. 이용해야 돼. 그냥 집에 앉아 있어야 돼. 뭐야? 이용해서 살아야죠. 그렇죠. 활용해야죠. 용을 처치하러 가는 거야. 용은 뭐라 그랬어, 제가? 용은
욕망. 그렇죠. 용망이야. 그래서 요거 떼버리고 요거 떼버리면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용. 그래서 용은 우리 내면의 욕망이라고. 욕망이 투사된 게 용이야. 그러면 욕망이 세, 내 정신이 세. 누가 세야 돼? 욕망. 욕망이 센 것처럼 욕망. 보이지만 무섭죠. 용이 얼마나 커기죠? 이런 게 다 그렇지만 욕망 덩어리야. 이게 다 욕망 덩어리. 이게 다 욕망. 여기 뒤에서 조정하는 것도 욕망, 이것도 욕망, 여기 뱀 욕망, 이것도 다 욕망 덩어리. 이것도 욕망 덩어리. 이건 진짜 욕망이죠, 그 욕망. 그리고 이 바위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억압이고 욕망. 그래서 저 욕망들이 세요, 안 세요? 응? 세지만 정신이 더 세. 그렇지. 정신이 이겨야 돼, 져야 돼, 여기서. 이겨야죠. 이겨야지.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러면 용보다 세지면 어떻게 돼? 영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응? 내가 용하고 싸워서 내 욕망하고 싸웠어.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돼? 영웅이 아니야. 영웅. 영웅이지. 영웅. 영웅이야. 그래서 용을 이겨야 돼. 용의 시기를 겪어야 돼. 그럼 내가 사기도 당해보고, 저주도 당해보고, 이간질도 당해보고, 다 당해, 안 당해? 남편이 이런 짓도 하고, 바람 피고, 이렇게 흡혈귀가 돼가지고 밤마다 바람 피고, 그리고 남자가 날 괴롭히고, 이런 짓을 해야 해. 속이고, 사기당하고, 뒤에서 나는 노예, 곰돌이, 나는 곰이고, 제주 부리고, 뒤에서, 돈 빼가고, 막 이런 짓 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야바위. 야, 이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나 힘들게 하는 아주, 용의 시기를 겪어야 되는데, 상태야. 아무리 내가 스승한테 공부 배웠어도, 빡세, 안 빡세? 용의 시기에 겪으면. 빡세지, 그지? 그래서 빡세가지고 이렇게 꽃뱀한테 걸리기도 하고, 남자 제비한테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그죠? 내가 힘들게. 자, 이렇게 돼서 욕망을 이제 내가 이해했어. 내가 전생에 깔아놓은 전생 까르마가 이렇게 심하구나. 다 부인으로 와가지고 괴롭히고, 남편으로 와서 괴롭히고, 사기꾼이 와서 괴롭히고, 다 이렇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고, 이건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거예요. 직장 상사.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직장, 여자 같은 직장 상사, 여자 직장. 이건 이게 남자니까, 이건 여자니까. 다 직장 상사 괴롭히고. 자, 제 시기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 안 무너져? 응? 무너진 후에 무너지죠, 그죠? 탄생. 자,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체력적으로 건강 다 깨지고, 숨어가지고 지내야 되고,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동굴 속에서. 병 들었고, 깜빵에 들어갔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자, 이런 제 시기가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불사조로, 다 쓸어버리고, 물질적인 까르마 같은 거는 다 쓸어버리고, 나는 이제 탈출해야 된다. 제 시기가 피닉스, 불사조가 돼야 되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황골탈퇴가 돼야 안 돼? 응? 황골탈퇴 되지요. 그러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돼. 아직도 세속에 연연해. 벗어나죠. 벗어나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약을 얻습니다. 자, 봅시다. 자, 왕의 탄생. 자, 불사조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누려, 안 누려? 응? 그래요. 그래요. 누리죠. 그래서 자기의 왕이 된 상태로, 이건 법왕이에요. 법왕, 부처님은. 법왕이 된 상태로 불교의 교주니까 이제 법왕이 된 거야. 자, 왕국으로 입문. 자, 이제 마지막 해피엔딩. 아까 페르시아 왕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해야 안 해? 왕이 돼서 공주하고, 왕자가 돼서 이제 공주하고 결혼해서 왕비 왕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야. 또는 이제 성배를 찾는다, 구도자다 그러면은 자기가 엘릭서를 얻은 거예요. 엘릭서. 이런 코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수녀하고 신부식으로 영적인 소울메이트로 돼서 신전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실제 세속적 부부가 되는 사람도 있어. 세속적, 이건 소울메이트. 이거는 소울메이트도 필요 없어. 그냥 스스로 빛이 되는 거야. 그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성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소울메이트가 있는 현자가 되는 거고, 요거는 세속적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 자기가 이번 생에 까르마가 있으면은 이거고, 만약에 까르마가 덜 있다 그러면 요거고, 완전히 까르마가 없다 그러면 요걸로 되는 거. 그죠? 세 번째.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끝났어. 자, 이제 선생님들이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없으면은 내가 타로 카드 몇 장 뽑아줄게. 선생님들의 개성하죠. 응?
자, 있어요? 없어? 질문. 나의 개성화 과정 어떤 그거 보고 싶죠, 그죠? 단계인가 이거? 자, 우선 정유선 선생님 뽑아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 뽑아드린다? 이모란 선생님 뽑아줄게요. 자, 그래서 자, 다 뽑아드리고 싶은데 빨리빨리 보자고, 빨리빨리. 자, 누구부터? 정유선 선생님부터 심볼론으로. 그죠? 네. 자, 세 장 뽑습니다. 자, 질문 정유선 선생. 나의 개성과정은? 나의 개성화 과정은 어떤 단계일까? 뭐 그것도 질문이 되나요? 인생 3단계로 초반, 중반, 종반으로 봅니다. 자, 봅시다. 초반, 중반, 종반. 자, 이렇게 나왔네. 자, 선생님도 힘들었다. 그죠? 이게 뭐야? 그잖아. 아이고. 그죠?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중반은 좋았어, 안 좋았어? 중반. 그렇지. 안 좋네. 굉장히 안 좋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네. 속에서 사는 거지, 정신적 스트레스. 제 시기구만, 제 시기. 그래, 제 시기야. 실현의 시기야. 제 시기야. 이건 누굴 만났어? 누굴 만났어? 남편이죠? 응? 그잖아. 이게 남편이잖아. 근데 남편이 어땠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네요. 한데요, 남편이. 그 문제가 있잖아. 그죠? 남편이 방귀가 있고 무책임하고 약간 풍운화 기질이 있고 풍류 기질이 있잖아 이거. 집안에 신경 써? 신경 써요? 안 써. 안 써. 안 써.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돈 벌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에이. 삶을 살았으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정신적으로. 그쵸. 맞아요. 그래서 말년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아 안 받아? 이거 좋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받아? 내 자녀가 아주 그 나를 위해서 잘 그 삶을 살아간다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유선 선생님은 뭐야?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해. 우리 정유선 선생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응? 어느 게 중요해?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자녀들을 잘 키워주는 걸로 요번 생은 선생님의 사명을 다한 걸로 보면 돼. 그 대신 남편하고 까르마는 정화했다 안 정화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으니까. 응? 했다. 정화했다. 그래서 남편 까르마는 이제 없어.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잘 훌륭하게 되면 돼. 오케이? 응?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세 번째가 서로 맞지 않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거는 남편하고 선생님의 그 까르마로 안 맞잖아. 부부간에 저게 안 맞잖아. 그죠? 이거를 이 업을 깠다 안 깠다? 정화했다 안 정했다? 선생님이 남편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2년 아닌 2년으로 살아온 거. 그 업을 통해서 아들 딸들이 잘 된다 이거야. 요 업이 이 앞에 있는 나의 업의 상세로 좋아진 거예요. 이건 구수로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응?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굿으로 보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카드라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마법사니까 우리 타로 마스터는 마법사니까 내가 결정을 잘해줘야 돼. 그때 하늘에서 요 카드는 이렇게 해석해라 그렇게 알려줘. 이거는 좋게 해석해야 돼요. 나쁜 카드가 아니야. 이거는 자녀가 되는 거야. 여기선 자녀. 아시죠, 그죠? 자녀가 좋게 가야 돼. 그러니까 까르마가 선생님이 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남자가 원래 이 남편이 됐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지금 없죠? 선생님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사라진 거야. 이 까르마가 정화된 거야. 원래는 선생님이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자녀들이 남편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엉터리 집안으로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불행해질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상쇄시킨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까르마가 상쇄된 거야. 자, 그 다음 누구야? 됐죠, 그죠? 네. 자, 누구 하실래? 이모란. 이모란 선생 해봐. 나의 개성화 과정? 나의 개성화 과정은 3단계로 나눠주세요. 알려주세요. 좋아. 자, 왕이 돼, 안 돼? 네네. 왕이 되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 안 만나? 여기 남자. 응?
만나지, 그지? 요거 선생님이야. 어렸을 때 처녀로 잘 지냈어. 그리고 중반에 네. 남자 만나가지고 좀 시달렸지. 그죠? 그리고 왕이 된다, 이거야. 아이, 근데 남자 만난 것이 아니라 교주들한테 아, 시달렸는데. 요게 바로 인연법. 리브라니까 인연법. 아시죠? 남편뿐만 예.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법. 인연들에 의해서 시달린 거지, 그지? 근데 선생님 자체가 뭔가 노렸어, 예. 안 노렸어? 그런 교주들로부터. 뭔가 노렸어, 안 노렸어? 배우려고 그러고. 아니, 공부를 배우려고 했죠. 나도 한글 탈퇴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 이거야. 욕심. 아시죠? 욕심. 근데 응?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왕이 되니까. 와. 그죠? 그러면은 왕은 세속의 왕이 아니라 나는 법왕이 되고 싶은데. 법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자,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누구 할래요? 린다님, 린다님. 자, 불러봐요. 나의 개성한 가정을 말씀해 주세요. 3단계로. 잘 나오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제모나이가 나오네. 응? 그지? 네. 제모나이가 나와. 자, 봐봐. 앞에서 두 사람이 제모나이지? 응? 네. 자, 앞에 거는 물질, 뒤에 거는 뭐야? 정신. 그죠? 주신. 요건 뭐야? 타루샵. 그죠? 타루샵. 자, 타루샵을 하고 나서 남자한테 조종. 이 두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환골탈퇴한다 이거. 소울메이트로.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이 좋다, 정신이 좋다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없다? 분리하는 게? 정신으로 간다. 의미가 없다.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만큼 상승된다. 아시겠죠? 그죠? 의식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물질이건 정신이건 이건 뭐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깨닫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되는 거야. 자, 또 누구? 소희요, 소희. 예, 김소희 선생 불러봐요. 네. 저의 개성한 가정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어휴, 끝에가 안 좋아. 응? 근데 좋게 해석하자고. 응? 어떻게 해석해? 자, 도사 돼, 안 돼? 도사. 응? 끝에. 트리카드 배우법. 타로 마스터 돼, 안 돼? 네. 돼요. 되죠, 그죠? 타로 마스터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 응? 타로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가 많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많이 어렸을 돼요. 때부터 공부하고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나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 안 살아? 개성하죠. 홀로서기를 하죠. 홀로서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마법사가 돼가지고 타로마스터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타로마스터 해야 돼. 말년까지. 알지, 그죠? 네. 그거 버리면 안 돼. 홀로서기도 금방- 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야. 공부도 같이요? 배우고 독립적으로 살고 개성화 과정도 하면서 돈도 벌고 타로마스터도 하고. 오케이? 네. 타로마스터 버리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번 더. 선생님요. 형님 선생님. 자, 해봐. 저의 개성한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 법왕이 됐네. 법왕도 강력한 법왕이 나왔네. 진짜? 야. 마판에 법왕 됐네. 처녀로서 열심히 살았어, 안 써? 순수하게 젊었을 때. 살았지, 그지? 살았구만. 베풀면서 살았잖아. 근데 예. 중간에 좀 낙태도 하고 좀 시달리고 뭐 힘들고 뭐 중반에 한 50대 정도. 예. 그렇게 살았어요? 40대, 50대. 그렇게 살고. 다 비슷하게 살았어요. 딴 사람들은. 80대 가면은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거. 아시겠지, 그죠? 아이고, 부처님 됐네. 관세음보살 부처님이네. 아니, 고생했잖아. 그지? 이 고생도 하고, 이 고생도 하고 다 했지. 아니, 그래도 영적 뭘 아니, 획득했구나. 내가 알잖아. 홍림 선생은 된다고. 그잖아. 나한테만 잘하면 돼. 그냥 어? 진짜 그냥 뽑으신 거잖아. 아니야. 모르고 뽑는 거야, 나도 모르고 그냥 글쎄. 뽑았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진짜 이렇게 되려나? 될 거야. 나한테만 잘해. 되시겠죠. 어? 뭐라고요? 되시겠죠. 되실 거예요. 된다고. 되실 거라고. 돼. 고맙습니다. 우리 린다쌤도 천사 되던데 뭐. 책즉시건 공즉시색 되잖아. 관세음보살이지. 다 되는 거야. 아주 좋게 되면 되지 뭐 다. 자, 한 분만 더 보자. 마지막. 누구? 없으면 끝. 자, 없어요? 정순영이요. 정수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봐.
네, 제 개성 뭐 가정을 좀 나의 알려주세요. 인생 여정 어떻게 되나? 자, 예. 봅시다. 집중하세요. 아, 아들이 만족하네, 이제. 그지? 아들 키우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구나, 선생님한테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응? 네, 맞아요. 그죠? 아들 키우는 게 인생 목적이야, 목적. 신기하네. 자, 저 앞에 있는 건 누구예요? 이거. 남편이? 나의 남성자. 남편 아닌가? 남성자. 까르마 있어, 없어? 전생에 내가 많은 걸 했어, 안 했어? 리오는 뭐야? 이 리오. 했구만. 태양. 왕을 했지, 왕. 힘든 고행을 해야 되겠구만. 까르마가 있지. 자, 많이 깎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로서, 이제, 아니, 보살로서 기도해야 하네. 기도하네. 기도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을 돌봐줘야 돼, 말아야 돼. 마지막. 돌봐주지, 그죠? 이 처녀가 바로 아들도 요 돌보고 처녀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아니, 잘 봐야 돼. 이 처녀가 바로 이 처녀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요 앞에 고생하는 애가 아들도 돼요. 선생님의 전생도 되지만. 그래서 나의 모습, 아들의 모습 다 내가 치유해줘야 된다. 아시죠? 남성자가 되고. 그래서 이 그거 남편은 여성자가, 안 돼요? 응? 남편은 안 돼요? 돼. 남편도 돼. 남편, 그냥 남자라고 보면 되나요? 남편, 남자, 아들. 하여튼 기도하고 계속 돌봐주고 하셔야 되겠구만. 요 까르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죠, 정세 네. 선생님? 응? 네. 이렇게 이번 되면 생은. 리오의 버거로 끝나네. 맞아요? 리오의 버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성자가 만족하고 그 어느 정도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면은 이 까르마가 끝난 거야. 정화된 거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수현 선생은 아직 남은 인생은 공개를 안 했어. 여기서. 나중에 또 뽑으면 또 달라져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시죠? 그죠? 포커스가 여기에 둬야 돼, 네. 지금은. 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